자, 295페이지 이번 시간에 지분복귀액의 현금 수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앞쪽 걸 연결시켜 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영업수지에 대한 현금 흐름인데요. 천천히 가죠.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조금 우리가 그 영업소득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앞쪽에서 제가 총 투자액이 있었어요. 자, 우리 20억을 투자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총 투자액이 20억이다. 자, 그러면은 10억이 내 돈이에요. 갑돌이가 자기가 이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지분 투자액이 된다.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10억이 저당 투자액입니다. 은행이 돈을 투자한 거죠. 저당 투자액, A은행. 그래서 저당 투자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 운영,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을 한다. 자, 운영은 매번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소득이득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아마 공부하시긴 좀 수월하실 겁니다.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처분은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임대 단위수가 25칸이었죠. 25칸이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해서 25칸. 그럼 하나에 이제 25칸에서 100원이다 본다. 실제로 100원이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2,500원 나온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시는 것도 편합니다. 그게 스타트예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영업수지 계산이죠. 영업수지. 그래서 영업수지의 계산. 영업수지 현금 흐름. 그죠? 영업. 그래서 우리가 영업수지 또는 현금 흐름의 계산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능 총수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능 총. 자, 이걸 우리가 그 일본에서는 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빼주는 건 이제 공실을 빼주죠. 공실 및 불량부채. 자, 불량부채액을 대선충당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대선충당금, 또 우리가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임대료 외에 기타 소득을 또 더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온 게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 우리가 총소득을 조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서 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를. 그래서 제가 경은세,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영업경비를 빼요. 영업은 운영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순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였죠? 저당 지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고요. 원리금이라고 했죠.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우리가 뺀다. 원금과 이자를 뺀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전이 됩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후가 되는 거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잠깐 295페이지 가시면은 영업소득세를 제가 안 했죠. 지분복귀에 들어가기 전에 영업소득세를 본다면요. 영업소득세 계산 방식이 있어요. 자, 영업소득세. 자, 이것도 우리가 계산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순영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순영업소득으로. 근데, 자, 정의로 간다면 대체 충당금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넘겨보시면 용어 정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대체 충당금이 넘기시면 이번에 제가 해놨죠. 원래는 영업경비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포함돼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취급됩니다. 뭐냐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에어컨 같은 거나 주방기구 일정 기간 교체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 때 적립한 금액이에요. 그럼 이건 자본적 지출로 취급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3번에 가시면은요. 영업경비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영업비 지출과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단지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거는 그냥 유효수명이나 가치를 단지 유지시키는 영업비지출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대체 충당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서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업경비에 빼줬던 걸 다시 더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원금 상환분은 안 해줘요. 왜냐하면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상승시키고 원금이 회수된다는 것은 투자자의 지분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건물의 감가는 경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비는 아니지만 이 건물의 감가상각을 이거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습해 보고 가죠.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가 불가능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감가상각분이죠. 자, 요거는 건물에 대한 감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건물의 감가는 경비 처리는 안 되지만 세액 공제 항목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분 이 두 가지는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대체 충당금은 아까 영업비에 들어갔지만 자본적 지출로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너는 세액 공제 안 해줘. 과세할 거야. 대체 충당금은 더한다는 거죠. 더하고 그 다음에 원금이 상환된다는 것도 네가 나중에는 가져가는 거 아니니. 너가 지분을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네가 돈을 번 거니까 이건 소득이다. 그래서 원금 상환분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학계론에서는 두 가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공제가 된다는 게 상당히 건방져.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히, 그죠? 감히는 네가 겁도 없이 세금이 공제되느니. 감히는 세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순소득에서 대체를 더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자와 감가는 빼준다는 겁니다. 그 전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분, 상각액은요,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 세법에서 과세소득이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30% 가면 0.3을 곱하겠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계산에 보통은 대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들은 보통 순위감 이렇게 하거든요. 가미를 빼준다는 거. 근데 처음에 우리가 세전이라는 걸로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자, 일단 대체 충당금은 똑같이 더해줘요. 대체 충당금은. 그래서 대체는 똑같이 더해주는데, 지금 현금 흐름에서요. 순소득과 세전의 차이점은요. 원금과 이자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로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빼준 거죠. 그러면 봅시다. 자, 이자를 또 빼주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근데 원금은 공제가 안 되는데 빼줬다면 치사하게 다시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가는 똑같이 빼주고 감가상각액은 똑같이 빼주고 원금은 가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분은 가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거든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이자와 감가. 자, 우리가 이자 원금의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빼주고 여기는 더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건데 순대이감, 세대원감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어림셈법이라고 배우겠는데, 자, 여기서 체크하고 나중에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자, 이 총소득이라는 자체는 경비를 아직 안 뺀 거예요. 순소득은 경비를 뺀 거죠. 근데 빚은 아직 안 뺐습니다. 근데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차이점은 세금이나 세전은 빚을 빼게 된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 총순까지는요, 빚을 아직 안 뺐기 때문에 이 총투자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총투자액으로. 그래서 총투자액 대비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에 20억에 순소득을 2억 벌었다면 총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이가 1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왜 그 지렛교과에서 총 투자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분 투자로 가요. 그러니까 20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억 대비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 투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 수익률이라는 건 항상 내 10억이라는 게 내려가고 2억의 순소득에서 빚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총순까지는 우리가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이거든요. 그래서 총순 전후, 조순 전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잠깐 제가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자,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렛 때 우리가 그 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은 아직은 우리가 모르겠으나 염두에 보시게 되면 총소득이 조소득 승수거든요. 그러면 총소득과 순소득까지는 총투자액으로 가요. 전체 금액으로. 그러나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요. 자, 순소득에서 빚을 뺐기 때문에 내 돈이 내려가고 순소득에서 빚을 빼거든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 대비로 간다. 그래서 자, 확실히 제가 밑도장을 찍습니다. 총순까지는 총투자라는 걸로 올라가고요. 전후는 지분 투자로 올라간다는 걸 여기서 잡으셔야 나중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그거 하나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95페이지 지분 복귀액의 현금 수지만 보면 되죠. 자, 갑니다. 자, 그럼 295페이지 다시 오셔서, 자, 지분 복귀액은, 자, 요게 영업이라는 자체가 운영이거든요. 그럼 저번 시간과 지금 본 게 이거는 운영 시에 대한 현금 수지예요. 운영을 할 때에 대한 현금 수지를 얘기하죠. 근데 지분 복귀액은 지분은 복귀되는 게 처분 시에 복귀가 됩니다. 그럼 지분 복귀액은 매각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지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 10원 빼면 80원, 10원, 70원인데 영업 경비는 반드시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게 큽니다. 근데 얘네들은 빚을 어떻습니까? 안 빌 수도 있고, 적자가 나오면 얘와 얘가 가질 수 있고, 얘와 얘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제목이 지분 복귀액의 현금 수지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지분 복귀액의 현금 수지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매각 현금문을 나옵니다. 매각 시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자, 그러면 지분 복귀액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지분은 내 돈이잖아요. 그럼 지분이, 자, 20억을 취득할 때 지분이 20억을 취득해서 취득할 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처분 시의 현금 수지입니다. 내가 25억에 처분했을 때 지분이 나한테 복귀한다는 거예요. 고로 지분 복귀액에 대한 계산은 처분 시에 대한 현금 수지를 보면 됩니다. 처분 시. 그럼 처분 시기 때문에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업 현금에 대한 현금 수지에서 이 가정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공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매도 가격이 들어왔으면 그게 전체적인 총 매각 대금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순서랑 똑같습니다. 한 개 암기하실 게 비비세죠.
자, 비빚에 비면 내지 사실 빠지겠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경비, 그 다음에 은행의 빚, 세금의 순서는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은세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 가격이 양도 가격이에요. 20억으로 양도를 했죠. 그래서 이걸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매각대금. 총 소득이 되겠죠. 총 가격. 그러면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건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 경비를 냅니다. 그럼 순 매도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빚을 빼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빚은 뭐냐면, 자, 15개 전체의 저당에서 원금 상환을 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을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가 미상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상환된 아직 저당 10억의 잔금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전 지분복귀액이 됩니다. 지분복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가 캐피탈 게인 텍스인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옆에다 살짝 양도소득세를 넣는 게 편하십니다. 양도소득세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후가 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총 매각대금이거든요. 경비 안 뺐어. 수는 경비를 뺐어. 자, 세전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고, 세후는 세금 공제한 후인데, 이 순과 여기는 빚을 빼는 거가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산 방식이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인데, 자,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경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에 게 큰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와 얘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다 같고 남은 미상한 저당 자금이 없다면 얘와 얘가 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어요.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수지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100% 나온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295페이지 가시면 위에가 매도 가격에서 순매도액은 뭐예요? 매도 가격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죠. 매도 경비는 중개 수수료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법적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세전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을 뺀 거고, 세공제는 이제 거기서 세금까지 공제한 거죠. 근데 요즘 얘네들이 뭘 내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와 여기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 영업경비인데, 여기는 매도라는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도. 그죠?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특히 여기서는 세전 현금 수지인데, 여기서는 세전 지분복귀액이에요. 이거 단어가 다르죠? 영업소득세지만 여기는 양도소득세다. 가만히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단어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정확하게 여기냐를 가지고 또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98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수학적 기초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얘기를 해서, 자, 우리가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 넘기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가져갈게요. 자, 화폐는 시간가치겠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현재 지출과 장래 수입에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럼 장래 100원과 현재 100원은 같은 의미의 금액이 아닙니다. 장래의 금액을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라는 것이 단리와 복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 단어가 일시불이라는 건 한 번만 지급받는 거고 한 번만 내는 거고, 연금은 매번 받는 거다. 이렇게 다른데요. 자, 일단은 298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할증과 할인 개념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갑니다. 자, 화폐 시간가치 기본적인 개념만 갈게요.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개념만.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이해해 보기도 하죠.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일시불이면서 내가 100만 원을 냈어요. 자,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자, 두 자로 현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현가. 그래서 현가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10% 이자 얼마 줄래? 너 나한테 원금까지 해준다면 그래, 110만 원 줄게. 그럼 연 10%의 이자를 준다는 거거든요. 1년 후에. 그럼 1년 후에 받는 금액, 요 미래 가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미래 가치를 우리가 내가라고 합니다. 그럼 1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곱해주는 수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1이라는 계수가 곱하는 수가 계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바꾸는 계수가 세 가지 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바꾸는 계수가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총 계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을 붙죠. 할증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돈 100만 원 드릴까요? 110만 원짜리 어음을 드릴까요? 그럼 어음을 받으시면 1년 후에 110만 원을 장래이다 보니까 할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채업자 가셔서 할인율이 커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죠. 할인율이라는 거는 10%로 할인해서 우리가 이걸 1.1로 나누니까 100만 원이 돼서 이건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일시불은 딱 한 번이고요. 연금은 여러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리와 복리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우리 책에. 그럼 그건 제가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그 단리 복리라는 거를 제가 그 책에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단리하고 복리가 이제 그 금융 파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리 계산입니다. 복리. 자, 그럼 단리하고 복리 중에서는 여러분들 복리가 더 좋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분들은요, 우리가 이자에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금융 파트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페이지는 그 35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리는 이거예요. 그냥 이자만 붙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은행에다가. 일시불입니다. 그럼 연 10% 이자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1.1을 곱해서 110만 원을 타가는 거죠. 근데, 자, 이거를 또 맡기겠대요. 그죠? 그럼 또 맡기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10만 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또 맡기는 거죠. 1년에, 또 2년에. 그러면 1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너 얼마 줄래? 그럼 110만 원 준대요. 그럼 아까 10만 원이라는 이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결론은 나한테 100만 원을 해줘야 되면 10만 원, 10만 원밖에 안 받아서 120만 원을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죠. 단위입니다. 근데 복리라는 건 뭐냐면 그 복리라는 것은 단리는 초기에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그냥 100만 원만 거기다 10만 원, 10만 원만 120만 원이 된 건데 얘는 달라요. 자, 복리라는 것은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이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미리 간다면 이 100만 원을 20불이라고 하고 자, 그게 1년 후에 라는 말을 씁니다. 1년 후는 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110만 원이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사용하죠. 이걸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애들이 탄생을 시킨 거예요. 이게 복리 계산인데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R이 이자율이 됩니다. 복리는 여기다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연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자세히 보세요. 110만 원이 1년 있다가 받았어요. 그럼 아까 얘는 야, 너 10만 원은 따로 가져가고 너 100만 원만 갖고 와. 네. 그 100만 원짜리 10%니까 110만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1.1을 곱해서 121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121만 원이 복리 계산으로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했냐? 첫 번째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에 2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1을 두 번 곱하죠. 그러면 1.1이니까 121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리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다시요. 단위는 초기 원금에만 이자를 붙여요. 야, 너 100만 원 있지? 네. 그러면 일단 은행에 줘. 그럼 100만 원에서 10%는 10만 원이야. 네. 1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 이자를 넣어 줄 거야. 그러면 2년 있다 맡기게 되면 또 거기다가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100만 원을 또 갖고 온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12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 10만 원. 근데 복리는 달라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그러면 네가 1년은 110만 원이 될 거야. 그럼 그 110만 원에다가 내가 1.1을 곱할게. 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명하면 요게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계수. 그래서 내가계수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자,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일시불로 돌려와서 현가계수라는 게 탄생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역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냥 2년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년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여기다가 1.1을 곱해서 110만 원이 된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가치로 돌려오는 계산은 그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에서 할인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이 나누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일시불이고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겁니다. 현재 가치. 그러면 요 일시불 110만 원에다가 미래 일시불 110만 원에다가 이게 미래 일시불입니다. 자, 요게 이제 식이 1.1을 나누게 된다는 거는 1.1분의 1로 곱해도 되거든요. 그럼 요게 식이 하나 탄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현가계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1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서 내가계수를 곱해서 나온 거고, 자, 이거는 거꾸로 11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으로 달라. 그러면 할인하잖아요. 1.1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럼 결론은, 자, 요게 다음 시간에 1 플러스 R의 N승은, 자, 일시불이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는 현재 100만 원을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110만 원을 1.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110만 원을 1.1번에 곱해도 되구나. 그럼 쟤랑 역수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은, 자, 일시불의 이건 미래 가치 계수가 아니라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래서 이거를 현가라고 하거든요. 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299페이지 가시면 6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봤지만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어때요?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에다 내가 계수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었죠. 그건 110만 원을 일시불 현재 가치로 갖고 왔을 때 110만 원을 1점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0페이지 미래가치와 301페이지 현재가치에 세 가지 계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계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희소식을 드리면 계산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30회 때까지 나와봤자 한 4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지문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은 한 번, 연금은 여러 번, 미래가치, 현재가치 해서 다음 시간에 6가지 개수를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